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준비가 좀 늦어서 아기가 아직도 안 자서 좀 늦었습니다. 예, 홈쌤님, 실수태그님, PC로 보면 홈쌤님, 유비스님, 실수태그님, 원하는 대로님, 낭만고양이님, 코리니코드님, 반짝이는 조약돌님, 유리님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사실은 워드프레스를 하려고 했어요. 워드프레스를 하려다가, 근데 워드프레스는 제가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걸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 워드프레스는 좀 다음 주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아시스의 트위터 플랫폼으로 오아시스를 발행하기. 오아시스는 쿠팡의 일종이죠. 쿠팡의 일종이고, 쿠팡 파트너스나 뭐 에드픽이나 뉴스픽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아시스는 뭐 모비피드라고 그러죠. 오아시스 피드, 모비피드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셀레니움이 아니라 리퀘스트 형태로 해갖고 좀 빠르게 그 데이터, 즉 링크를 따도록, 개인적인 링크를 따도록 만들었고, 그걸 갖다 트위터 발행했을 때 트위터 예전에 제가 준비했을 때 트위터 발행이 API가 현재 트위터에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PI를 새로 만드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 트위터에서 한국 계정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전화번호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불가능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셀레니움으로 바꿔서 API의 권한, 승인이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 오아시스 발행하기. 첫 번째는 오아시스 링크 생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링크 생성기를 통해서 트위터에 발행하는 것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코드를 전달 드릴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싱, 빙이죠, 빙. 구글 같은 경우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어요. 구글 색인 프로그램. 색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이트가 있었을 때나 또는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검색 엔진에 그 URL을 등록을 해줬을 때 그 URL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갖다 파싱을 해가지고서 가지고 검색봇이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갖다 남에게 더 노출하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색인을 보통 글을 쓰게 되면 빙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웹마스터들, 즉 구글 앱 엔진 봇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곤 합니다. 보통 사이트 맵을 통해서 한 번에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RL 단위로 해서 그때 글을 써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짜서 해당 내가 새로 만약에 블로그에 글을 쓰면 그 글을 쓴 URL을 가지고서 각
웹 엔진들한테 그 URL로 파싱을 하도록, 즉 색인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인덱싱 API들을 거의 웹마스터들에서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 구글 인덱싱 프로그램을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빙 인덱싱 프로그램을 나눠드렸습니다. 빙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윈도우의 기본 검색으로 꽤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 따로 구글을 켜서 크롬을 켜서 하시는 분들보다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 따라서 빙이나 줌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되겠더라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빙의 인덱싱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빙의 인덱싱을 좀 볼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거는 빙의 인덱싱 관련된 걸 하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즉 쿠팡하고 뉴스픽, 에드픽과 비슷한 오아시스 관련된 것을 링크 생성기를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트위터로 발행까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인덱싱입니다. 인덱싱. 빙으로 인덱싱 하는 거죠. 코드를 잠깐 보면 코드부터 좀 보기 뭐한데 그럼 코드를 보기 좀 뭐하니까 저희가 빙 인덱싱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빙 인덱스 빙 색인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빙 웹마스터 도구라고 해서 나와요. 즉 우리가 구글의 인덱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죠? 근데 빙 웹마스터 도구를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한을 얻어서 API, 즉 인터페이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이 사이트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빙 웹마스터의 주소가 어떻게 되더라? 잠깐만요. 네, 볼까요? 네, 여기 로그인을 잠깐 할게요. 빙 웹마스터라고 빙에 관련된 URL이나 색인, 그 다음에 그런 검색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고, 여기서 API, 즉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로그인을 좀 따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거를 받아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통 사이트, 이게 빙이든 네이버든 사이트를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URL 단위로 웹마스터들은 사이트를 등록하고 그 사이트들의 그 URL 단위로 색인을 신청하곤 합니다. 이제 사이트를 등록을 하는 과정, 웹마스터에 등록하는 과정이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죠. 사이트 수동 추가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웹 코드를 사용을 해서 등록을 하곤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에요. API 액세스 권한이라고 하는 걸 받으셔야 되는데 여기 권한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의 마이크로소프트 빙입니다. 빙에 들어가셔서 API 키를 받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받으셔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빙의 인덱싱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구글의 검색 엔진에 이런 API를 등록하는 과정은
복잡해서 제가 블로그로 해서 글을 써서 공유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쉽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로그인만 해서 API 키, 즉 설정에서 API 키 액세스 권한을 클릭한 다음에 API 키 표시로 해서 이 받은 키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내가 등록한 사이트가 이 해당 계정에 이 사이트 수동 추가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티스토리 주소라면 티스토리가 이 사이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즉, 이 사이트 등록하는 과정은 따로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티스토리라든가 워드프레스 등등의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승인받고 추가를 하셔야 돼요. 추가 받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API 키를 가져오면 그 API 키를 사용해서 이 추가된 사이트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받아온다거나 어떤 인덱싱을 한다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빙 웹마스터의 API를 신청하는 방법이고요. 그거를 딱 왔을 때 저는 이런 주소들이 이렇게 왔네요. 그죠? 이런 주소들. 나눠드릴 프로그램은 요 그대로 드릴 건데, 일단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주석을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거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URL 기본 단위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신청하는 거죠. 이 URL, 즉, 내가 막 티스토리 주소를 여러분들이 적어요. 티스토리 주소를 적고, 티스토리 주소에 사이트맵 XML을 가면, 사이트맵 XML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제가 티스토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티스토리 요거의 사이트맵은 URL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죠. 사이트맵 XML 치면은 여기 보면은 카테고리 정보들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티스토리에서 관리하는 글들에 대한 URL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적혀 있는 정보들이 담긴 걸 사이트 맵이라고 그러고, 이 사이트 맵을 각 검색 엔진들한테 등록을 해야지 그것이 색인이 이루어지면서 검색이 더 잘 이루어지게 되겠죠. 검색 봇이 내 사이트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이런 URL 단위의 주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소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내 주소에 사이트맵 XML 사용을 해서 리스트 단위로 가져와서 빙에 대한 API, 즉 리퀘스트 포스트로 이게 API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API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가져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URL 단위 기준은 일단은 1에서 2까지 하나만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URL 하나하나를 신청할 때, 아까 가져왔을 때는 분명히 이거 가져왔을 때 이거 전부를 가져올 텐데, 이거 전부 가져온 리스트 중에 현재 허용되는 그 글에 대해서 하나의 인덱스만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50으로 바꾼다든지, 여러분들이 글을 45개 썼으면 45개로 바꾼다든지, 이러면 45번의 인덱싱, URL 단위 인덱싱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를 내려가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없어요. 여기 보면은 리스트에 인덱싱을 적는 부분이 없고,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통째로.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티스토리 주소를 적고, 바로 그 티스토리의 정보의 사이트맵에 접근해서 블로그의 그 글 URL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 키, 즉 빙의 웹마스터 키를 이용을 해서, 그죠? 웹마스터 키를 이용을 해서 API, 빙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한 다음에 URL 단위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배치라고. 전체를 다 URL 단위의 색인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200, 이게 제한이 제가 몇백 개, 몇천 개까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한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100단위의 것들은 다 되더라고요. 즉, 위의 코드는 URL 단위로 하나씩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이게 최근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뭐 전체를 1에서 100까지 다 돌릴 필요는 없고 1에서 2까지 돌리면 내가 최근에 글 하나를 썼다고 하면 그 하나에 대한 URL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로 할 거면은 이 위에 걸 쓰고 그 다음에 아예 전체로 내 블로그의 전체 인덱싱을 다 할 경우에는 아래 걸 쓰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API가 달라요. 서브밋 URL 배치라는 API를 쓰는 거고 이 위에는 서브밋 URL로 해서 그 API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빙 웹마스터에 사이트를 등록하거나 API를 받는 과정은 쉽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할 거는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아시스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잠깐만요. 오아시스가 이렇게 보여요. 오아시스 파트너 오아시스 피드.com 예전의 이름인지 뭔지 모르는데 모비피드라고도 불립니다. 모비피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쿠팡 파트너스나 뉴스픽이나 링크를 공유한 다음에 링크에 클릭이 일어났을 때 아마 여기는 10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10원으로 계산이 돼서 여러분들의 광고 수익을 먹는 거죠. 먹는 식으로 됐습니다. 이 오아시스 피드를 좀 보면 위에 보시는 것이 지금 메뉴들이 있어요. 유머 휴게소라든가 이게 최근 즉 어저께 이 메뉴들이 바뀌는 바람에 제가 이거 코드를 다 바꿨어야 됐었는데 유머 휴게소라든가 아이돌이라든가 극락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메뉴마다 리퀘스트를 각각 날려서 해당 링크들을 다 따와야 돼요. 지금 현재 이걸 누르면 링크가 복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복사가 이루어지면은 그 링크에 대해서 다른 데 공유를 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클릭 만약 10개, 50개 한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걸 갖다 단축을 시켜주기 위해서 링크 생성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그랬었고 그 링크 생성기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링크 생성기를 사용을 해서 트위터에 트윗하는 방법까지 해서 공유를 드릴 건데 일단 볼까요? 잠깐만요. 어떤 식으로 가져올 거냐면 크롤링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면 셀레니움 방식의 액션이 있는 그 셀레니움 방식 두 번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퀘스트, 포스트캣 이런 것들이 있는 리퀘스트 방식 세 번째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세 번째 방식인 RSS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즉 그 어떤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셀레니움을 이용을 해서 find나 find all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 select나 이런 것들로 beautiful 사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리퀘스트를 가져오는 방법, 세 번째 RSS를 가져오는 방법인데 RSS 같은 경우에 주기적인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기에서 빠른 속도로 가져오려면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방법. 따라서 리퀘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잠깐 설명드릴 겁니다. 저번 주에 셀레니움을 설명을 드렸는데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의 이 개발자 도구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위에 탭 보시면 엘리멘트 있고요, 콘솔 있고요, 소스 있고요. 자, 이 탭은 F12번 누르면 됩니다. F12번. 크롬 개발자 모드라고 그래요. 개발자 모드. 이 크롬 브라우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익스플로러나 파이어폭스나 여러 가지에도 개발자 도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그 웹 개발자 도구에서 보통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멘트라든가 콘솔이라든가 소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이 패킷이 왔다 갔다 하고 트래픽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서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아시스 구조에서 말이에요. 오아시스 구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잠깐 볼까요? 예, 오아시스를 처음에 열었을 때 이 네트워크 탭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을 잠깐 봐볼까요? 뭐 여러 가지 모르는 내용들이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죠. 근데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처음에 이닛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닛, 이닛에 헤더가 있고 프리뷰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프리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있네요. 어떤 정보들이 있냐면, 이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그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아이디로 접근했는지 그 사용자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쭉 보면 패킷 중에 메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뉴는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라고 해서 여기에 유머 휴게소라든가 아이돌, 극락모음, 연애, K미디어,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냐면 카테고리라고 하는 번호 정보가 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이 K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어, 그, 그 미디어의 카테고리입니다. 즉 K미디어에서 예를 들어서 한겨레, K미디어에서 조선 뭐 이런 식의 것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번호로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분석해서 나온 결과고요. 그런 식으로 번호를 각각 붙여놨어요. 자, 이런 정보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링크예요. 링크. 이 오아시스 이거 눌렀을 때 나온 링크에 리퀘스트에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요. 어떤 정보? 카테고리 정보가 들어가요. 따라서 이 카테고리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그 로그인 할 때 얻었던 그 로그인 정보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의 메뉴라고 하는 부분에서 카테고리 정보도 얻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지금 열었던 사이트는, 유머 휴게소인 핫유머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핫 이슈 리스트 뉴라고 해서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요. 어떤 정보들? 즉, 저거 보면은 전장현, 오늘 지하철 시 재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이런 식으로, 어, 글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요. 근데 그런 글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왔을 때, 글에 대한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라든가, 이미지 URL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트위터에 발행을 했을 때 트위터의 제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날아가네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근데 이게 이슈 유머역에서나 다른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핫 이슈 리스트 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에는 그냥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리스트에 즉 URL 단위의 링크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거 링크 이걸 한번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복사되었습니다라고 확인이 나와요. 네트워크 탭의 패킷을 분석해보면 쉐어라고 하는 거하고 코드라고 하는 게 옵니다. 쉐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링크의 리퀘스트예요. 링크의 리퀘스트. 자, 페이로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채우면 리스폰스를 줄게. 리스폰스 어떤 식으로 하면 리스폰스는 뭐 오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로 온 것 중에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될 거는 이 쉐어드 코드입니다. 쉐어드 코드. 이 쉐어드 코드를 가지고서
최종 링크를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리퀘스트 방법에서는. 즉, 헤더의 페이로드에 다음과 같이 채워주면 돼요. 다음과 같이 채워주면 되는데 채워주는 정보가 카테고리라든가 도메인이라든가 로그인 아이디라든가 이 로그인 아이디는 이니트 할 때 가져오고 뭐 미디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의 그 리스트 데이터들의 정보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서서 왔다 갔다 했던 패킷들을 까봤을 때 나오는 정보들로 해서 이거를 구성해 줘야 돼요. 이거를. 그 다음에 결국에는 쉐어드 코드인 요거를 갖다 원하는데 이 쉐어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쉐어라는 위에 상단에 코드라고 하는 게 더 나와요. 코드라고 하는 게 처음 위에 올라가 보면 이 코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즉 코드 리퀘스트를 먼저 보내고 코드 리퀘스트에서 받은 리스폰스를 가지고서 리스폰스에 이미 U202가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코드로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코드로 해서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쉐어에 보면은 아까 보셨던 U2 0인가요? 이게 0인가요? 02 이렇게 돼서 이 코드를 이미 사전에 코드라는 리퀘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받아온 정보들 나는 이 쉐어드 코드를 사용을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쉐어드 코드를 사용하겠다 이 넘버로 그래서 너는 쉐어라는 패킷을 날려주면 그 쉐어라는 코드 그 내가 제공한 코드를 사용해서 이 쉐어라는 이 패킷을 날리면 그때는 너 거라고 인증을 할게. 너 거라고 인증해서 그 링크는 사용을 해도 돼. 이런 식이죠. 쉐어드의 페이로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다 채워주면 돼요. 이걸 다 채우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리스트에 대한 정보라든가 뭐 이니트 했을 때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보통 대부분의 리퀘스트 방법은 패킷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서 패킷들이 어떤 클릭이 일어났을 때 어떤 패킷이 날라가고 들어오고 갖다가 판단을 해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프로그램에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잠깐 볼까요?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이 설 전인데 좀 딱딱한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재미가 없을까요? 계시나요? 듣고 계시는 거죠? 듣고 계시면 1번이라도 써주시겠어요? 아, 꿀잼이에요? 코리니 코드님은, 네, 재밌어 하시면 좋네요. 한 분이라도 재밌어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킷을 분석을 예, 감사합니다. 11. 네, 원하는 대로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킷을 분석을 해서 가져가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크롤링을 시작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재미있는 셀레니움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클릭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마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리퀘스트로 가져가면 속도가 일단 차이가 너무 나요. 그 다음에 셀레니움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슬립 타임을 걸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런 분석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죠? 네, 그냥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런 패킷 구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구글 서치 콘솔과 네이버 서치를 하는 중인데, 빙에다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백화님, 빙에다도 등록을 하셔야 되고, 어느 검색 엔진이든지 다 등록을 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신의 블로그라든가, 자신이 만약에 어떤, 판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검색 엔진에 그 URL 단위의 색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인덱싱이라고 하죠. 인덱싱을 갖다가 해주셔야지 그 인덱싱을 하면은 내가 쓴 글이라든가 내가 웹사이트에 있는 페이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올라가요. 즉
거기에 검색 엔진은 분명히 봇이 있을 텐데 그 봇이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어야지 너가 검색을 해? 근데 검색한 정보가 여기 사이트에 있는 것 같아라고 추천하면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티스토리 시작하셨어요. 네, 머리 아프시겠지만 일단 머리 아파하시지 말고 그냥 일단 써야 돼요. 사실은 제가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제가 티스토리 경험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없고요. 네, 네이버는 저도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글을 써야 돼요. 답은 없어요. 티스토리도 뭐 저희가 있나요? 따로? 고수가 있나요? 글을 쓰면 되죠. 거기서 나온 중간중간 트릭이 이런 거는 중간중간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음. 일단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런 패킷들을 볼 때 여기 헤더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봐줘야 돼요. 즉 패킷들의 리퀘스트를 보낼 때 이 헤더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보통 패킷을 하나 형성할 때는 패킷에는 이 헤더라고 하는 정보하고 크게는 바디라고 하는 정보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디 정보가 페이로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붙은 게 헤더입니다. 헤더 정보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쿠키들 정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로 해석을 할 건데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유저 에이전트 즉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108 버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워서 주셔야 돼요. 이걸 안 채우게 되면은 안 채울 수도 있는데 안 채우게 되면 리스폰스가 안 온다든가 제일 중요한 게 채워야 되는 게 나를 기계로 인식하지 않게 만들려면 헤더에 웬만한 것들은 다 채워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특히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엔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어떤 식의 컨텐츠 타입으로 리스폰스를 받을래 라고 명시하는 컨텐츠 타입, 즉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받겠다. 그 다음에 accept가 마찬가지죠. 제이슨 형태, 그 다음에 어떤 블라블라, 인코딩 타입이라든가 랭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서 보내주셔야지 그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얘기해서 한국말을 원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 한국말로 얘기해줘. 이런 거죠. 한국말로 얘기해줘. 근데 영어로 안 내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제가 알아듣기 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보내줘야 돼요. 이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코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즉 내가 리퀘스트를 날려서 영어로 써 있는 거 그냥 복사해서 넣었는데 리퀘스트라는 API를 사용할 때 포스트 리퀘스트라는 API를 사용할 때 특징이 세 가지가 있대요. 즉 포스트 타입, 컨텐츠 타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이슨 타입이 있고요. 제이스 타입이 있고요. 그냥 일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이터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이라고 하는 타입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파일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된대요. 즉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그 리퀘스트에는 크게는 get하고 post 방식이 있습니다. get하고 post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들이 포스트 방식이에요. get 방식은 되게 쉽거든요. 근데 포스트 방식,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포스트든 get이든 어쨌든 간 내가 데이터를 리스폰스 받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고 get 방식으로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get 방식은 약간의 보안에 문제가 있고 포스트 방식은 헤더의 데이터를 실기 때문에 보안에 좀 강하다. 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하여튼간 나는 일단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프로그램에서의 포스트 방식은 데이터로 받으냐 뭐 이런 것들에서 달라지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요한 건.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X 뭐시기라고 적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JSON이면 여기에 JSON으로 써줘야 된다. 네, 컨텐츠 타입이 멀티파트 프롬 데이터로 써져 있으면 파일스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보셨던 걸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헤더로 보냈을 때 JSON 형태, 어플리케이션 JSON 형태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리스폰스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써줘야 되냐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헤더에는 컨텐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쓰고 데이터 이런 식으로 쓰고 형식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건 좀만 찾아보면 될 건데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분류가 되더라. 내가 오아시스 피드를 분석해 보니까 포스트에 타입이 JSON으로 형태로 돼 있어요. JSON 형태. 그러니까 난 프로그램 할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해서 포스트를 날리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볼까요? 머리가 되게 아프죠? 프로그램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린 프로그램은 처음에 보실 때는 잠깐만요. 잠깐만 정리할게요. 처음에 보실 때는 사용자 입력 정보를 보셔야 돼요. 즉 카카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 피드를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놔서 그래서 SNS 로그인을 카카오 아이디로 해놔서 그렇지 오아시스 피드에서 제공하는 구글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다른 인증 방식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링크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게 필요 없는데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뭐 엔터라든가 핫이슈라든가 K미디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그걸 돌려줄래? 아니면 여기서 보듯이 그 중에서 엔터라고 하는 부분을 뽑을래? 이거거든요. 즉 위에서 카테고리 랜덤을 사용할래 안 할래 true, false로 나눠지고요. 만약에 이것이 랜덤으로 사용할래 라고 안 하고 false로 갔을 때 이 밑에 부분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난 핫이슈로 나올래? 아니면은 뭐 경제에 대해서 나올래? 그럼 여기에 ENT 말고 만약 경제면 이코노미를 써주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 제 코드를 내면 항상 먼저 세팅해야 될 게 사용자 입력 정보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해서 요 카테고리에서 랜덤으로 뽑을지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뽑아서 포스팅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컨텐트 리스트 사이즈가 있어요. 내가 리퀘스트를 보내서 컨텐츠를 갖고 와요. 컨텐츠를 가져와서 오아시스 PD에 여기가 막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컨텐츠 링크, 즉 컨텐츠가 하나, 둘, 셋 개만 가져올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0개를 다 가져올래?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2라고 해놨어요. 두 개의 컨텐츠만 가져오게 만들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50개로 바꾸시면 50개를 가져옵니다. 지금은 샘플 테스트로 두 개만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 정보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보시지 말고 다 줄여버릴게요. 줄여버리고 뭐가 많네요. 많은데 메인문을 보면은 쭉 보죠. 메인문을 보면은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면서 그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세팅하는 이니 드라이버 부분이 있어요. 이건 셀레니움입니다. 이걸 사용하는 이유는 그 로그인 과정에서 셀레니움이 필요하고요. 로그인 할 때 그 셀레니움으로 로그인 한 이후에 세션이라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 세션을 유지를 쭉 하면서, 즉 커넥팅 상태를 쭉 유지하면서 그 커넥팅 상태, 즉 로그인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계속 활동하고 있음을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할 때 그 증명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세션 관리를 이루어주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셀레니움을 열어서 로그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로그인에서 세션 정보를 받아왔고 그 세션 정보로 계속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셀레니움을 사용하기에는 이니 드라이버를 업로드 드라이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로그인이 필요를 안 해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카카오를 갖다가 오아시스 피드에서 사용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하고요. 그죠? 이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구글 로그인을 하셔서 오아시스 피드를 이용하셔야 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카카오를 기본으로 하니까 카카오를 열어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로그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카카오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비피드, 즉 오아시스 피드를 로그인을 했었을 때는 이 카카오에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비피드 로그인이 자동으로 됩니다. 로그인하는 과정이 여튼간 필요해요. 로그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로그인하는 과정 전에는 드라이버를 세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셀레니움으로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에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로그인 할 때에 어떤 정보들, 즉 익숙하게는 쿠키 정보들, 즉 로그인 세션 정보들을 받아와서 그 세션을 유지하면서 어떤 행위를 취합니다. 이거는 내 로그인한 정보를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리퀘스트를 날리다든가 이런 걸 해야지 나만의 링크가 형성될 거잖아요. 그죠? 나만의 링크를 나만의 오아시스 피드 링크를 생성을 하려면 어쨌든 간 내 로그인 정보를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하고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 과정에서 합니다. get cookie 세션에서. 그렇게 세션 정보를 받아오면 받아온 세션 정보를 이용을 해서 모비피드 인포, 모비피드에 대한 정보를 받아요. 모비피드에 대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닛할 때의 사용자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룹핑, 카테고리의 정보라든가 뭐 아까 436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와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셀렉티드 카테고리를 선택하느냐 카테고리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make 즉 만들어줍니다. 모비피드 링크를 만들어줘요. 모비피드 링크는 앞서 가져왔던 get 모비피드 인포 정보들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get 인포 정보에서 만들어져요. 안녕하세요. 디테일하게 더 설명드리는 부분은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make feed 링크를 한번 가볼게요. make feed 링크를 가보면 가보기 전에 위에 get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노래 좀 get 틀어줄 모비피드 테니 가만히 인포라고 있어요. 하는 거 하고 make 모비피드 링크하고 즉 버터. make 모비피드 링크는 오아시스 피드 버터. 링크를 하나씩 따오는 거고 위에는 내가 오아시스 피드의 링크를 따기 위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정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 부분, 즉 카테고리의 정보라든가 또는 이닛 부분, 사용자 정보라든가 그런 걸 가져와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리스트 단위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딕셔너리 단위로 정보를 저장해요. 리스트 단위나 딕셔너리를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인데 그런 거 모르실 때는 용어를 듣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기초 과정은 제가 짜서 준비를 좀 할게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나 이런 데이터의 구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링크를 따오기 위한 리퀘스트를 날릴 때 이런 정보들이 쓰인다는 거죠. 즉 make modified 즉 오아시스 피드 링크를 저기요. 만드는 것을 위플레이 보면 있는 사람. 여기 위에서 아까 인포로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위플레이는 사용을 한다. 늑대인간 게임이에요. 그렇죠. 간단하게는 파라미터를 보면은 뭐 퍼브 사이즈, 컨텐츠 사이즈, 그다음에 카테고리 정보 이런 것들 알려줬을 때 그 리스폰스로 해서 그 해당 링크들이 생성되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 밑에 보시면 나오죠. 밑에 보시면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는 약간 바꿔줘야 되긴 하겠군요. 이거는 저는 일단 그 단축 링크, 즉 오아시스 PD에는 단축 링크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수정을 지금 바로 할까요? 바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바로 할까요? 좀 이따 할까요? 네. 좀 이따 할게요. 네, 좀 이따 해서 드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즉, 어떤 아까 설명드렸던 리퀘스트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리퀘스트 정보를 다 가져와야 돼요. 혹시 말씀을 하고 계셨던 분이 있나요? 제가 음성을 꺼놔서, 제가 또 못 듣고 있었군요. 지금 들었어요. 전체 마이크 꺼졌죠? 혹시 중간에 누가 원하는 대로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케이. 지금 봤네요. 얼마 동안 그러고 있으셨어요? 제가 지금 봤네요. 또 이랬네. 제가 음성을 항상 꺼놔서 5분이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음성을 마이크만 켜놨고 그 음성을 켜놓진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 지금 요건 바꿔줘야겠네요. 아까 형태가 그건 바꿔줘야겠네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트위터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트위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트위터는 예전에 기존에 공유드렸던 트위터 방법을 사용을 안 했죠. 왜냐하면 트위터는 API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방법은 막혔어요. 막혔기 때문에 언제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풀 방법이 하나 있긴 하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셀레니움을 사용을 하면 돼요. 셀레니움 API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어떤 클릭이라든가 입력이라든가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위터 라이트 부분에 예전에 API를 사용했었는데 이 셀레니움으로 클릭이라든가 몇 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55분이 됐는데 한번 수행을 해보고요. 수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소스 공유하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알려드린 다음에 거기에서 공유를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한번 수행을 해볼까요? 기존의 링크 생성기에 트위터는 크롤링을 즉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붙여 넣은 것밖에 없고 기본 구조 와코는 다 동일합니다. 자, 잠깐만요. 자,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게 이름하고 정보들이 나와서 제가 동영상 편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음, 음, 음.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여기 보면, 이 txt 파일로 저장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 그 위치를 좀 바꿀게요. 그 위치를, 음, 지금 이거는 제가 작업을 맥에서 했기 때문에 맥에 대한 위치고요. 위치를 C 밑으로 바꾸겠습니다. C 밑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C 밑에 아마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금 돌려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진짜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중간에 그 로그인 정보들이 막 나와서 제가 유튜브로 올리려면 그 개인정보는 좀 지워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또 없다네요. 이 C 밑에는 C 밑에 권한이 액세스 디나이가 나네요. C 밑이 말고 그러면 어디에다 저장을 할까요? 약간 다른 데다? 여기다 저장하면 될까요? 한 번만 다시 돌려볼게요. 돌리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동작하는지, 로그인 과정이 일어나고, 인포를 가져오고, 모비피드 이용해서 모비피드 로그인 시작하고, 아직 보여드리는 건 화면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있어요. 세션 정보 받아서 하고, 한 번만 돌려보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현재 트위터에 오아시스 피드를 올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 맥에서 제가 조금 손을 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 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또 문제냐면 거의 다 됐는데 이 카테고리 트위터 라이트 부분에 액션 커맨드가 아니라 컨트롤이죠. 제가 또 실수를 했네. 이 커맨드는 맥에서의 커맨드고 컨트롤은 윈도우에서 쓸 때는 이거는 맥을 혹시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윈도우 그죠? 윈도우한테 개발은 가끔씩 맥에서 할 때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만 있어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실제 돌려볼게요.
아이고야, 근데 잠깐만요. 살짝만 가려놓을게요. 자, 보면은, 맨 처음에 구글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로그인을 하면서 오아시스 피드에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아시스 피드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된 정보가 여기 위에 보시면 로그인할 때 그 세션 정보들을 위해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모비피드 생성을 합니다. 즉, 모비피드 링크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트위터에 발행을 최종적으로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하나에 끝나고 1분 30초 동안 기다렸다 다시 하나를 합니다. 아까 보셨던 게 두 개를 지금 컨텐츠를 받아오게끔 돼 있잖아요. 하나 받아올 때 지금 아마 10초, 이게 10초입니다. 10초. 즉, 컨텐츠를 하나를 가지고서 링크를 따는데 10초의 슬립을 걸어놨어요. 일부러요. 서버에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초, 이거 하나의 컨텐츠 하고서 링크 생성하고 10초 쉬고, 하나의 컨텐츠 생성하고, 링크 생성하고 10초 쉬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 업로드하고 1분 30초간 쉽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잘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올린 거죠, 이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태그 정보도 제가 만들어지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태그 정보도 만들어지고, 링크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목 가져와서 넣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괜찮나요? 오아시스 피드는 따로 파트너스에 대한 어떤, 그런 파트너스의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건 따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코드상에는 주석 처리를 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걸 열고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1분 30초 지나서 다른 피드를 올립니다. 두 번째 피드. 컨텐츠가 두 개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서 창을 닫고 클로즈 시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금 트윗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트윗이 두 개 끝난 거죠. 따로 질문이 혹시 있을까요? 자세한 리퀘스트나 이런 방법들 오늘 잠깐 동안 설명드렸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오아시스 말고도 더 좋은 샘플 예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에 되는 족족히 리퀘스트나 셀러니움 그 다음에 뭐 RSS의 파싱 방법 이런 것들은 천천히 좀 따로 시간을 가져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픈 채팅방을 좀 알려드리고 거기에서 코드 공유시켜 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워드프레스를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했던 이유는 제가 워드프레스를 한번 해봤잖아요. 유튜브로 해서 공유도 해드렸고 했는데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강의를 하면서도 재밌어야 되고 최근 걸로 해서 준비를 해드리는 거고 워드프레스의 로테이션은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워드프레스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좀 실망하지 마시고 이번 주는 갑자기 좀 주제를 바꾸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어디다가 이걸 공유를 해드려야 될까요? 잠깐만요. 우리가 제공한 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잠깐 공유방을 하나 만들고요. 네, 이거를 잠깐 만들고, 네. 자, 지금 계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네. 제가 링크를 창에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거기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방은 제목이라든가 태그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기존에 했던 것처럼 바꿔 놓을게요. 바꿔 놓을 테니까 지금 잠깐만 열어서 일단 파일 공유를 해드리고요. 파일 공유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빼야 되겠죠. 빼야 돼서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거기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잠깐만 해주시면 네. 자 보면 네, 제거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는 지워주고요. 지워주고 자 한번 좀 후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디버깅이나 이런 걸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면 몇 개의 주석들을 제가 풀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는 몇 개의 주석들을 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비피드에 대한 인포를 받아오는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모비피드의 카테고리 정보를 받아오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모비피드 링크 생성할 때 컨텐츠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네, 컨텐츠 정보라든가 또는 코드 인포, 즉 코드를 get해서 그 코드에 의해서 링크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보라든가 shared info 정보라든가 그런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다시금 잠깐 수행해보고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명절인데 어디 안 가십니까? 명절인데 저는 아마 내일 산소랑 이런 데 갔다 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바꿔서 여러분들 돌려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이런 건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실 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도메인, S도메인, S도메인. 이게 정보가 아까 뭐가 있었냐면 저 개인정보를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S도메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가 아니라 이건 제가 만든 거라서 S도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단축 URL을 어떤 거를 할 거를 오아시스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선택된 정보로 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드 코딩으로 박아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정보가 또 따로 있나? 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S 도메인 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 바꿔줘야 돼요. 다 바뀌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바꿔줘야겠네. 이것만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아이고,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네, 이거를 제 걸로 해서 막 그냥 해놔서, 그것만 바꿔주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에 아마 단축키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나눠드릴게요. 자, 몇 분 안 들어오셨네요. 실제 수업 들어오시는 분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십시오. 유리님, 백하님, 체크님, 꾸리니코드님, 원하는 대로님, 성장스토리님, 호몽이님도 들어오셨네요. 홈쌤 부캐님, 돈돈이님. 네. 혹시 오픈 채팅방을 안 들어오셨으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못 받으신 거라면 이 방에 들어오시면 해당 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받는 코드를 지금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코드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 코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미니님 들어오셨네요. 코드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빙에 대한 색인 프로그램, 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이 좀 있었지만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맞춰진 키랑 여러분들의 맞춰진 티스토리 뭐 블로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비피드에 대한 링크 생성기, 그 다음에 모비피드, 오아시스 PD에 대한 트윗 발행,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다운 받으신 분은 1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다운 받으신 분은 1을 꼭 써주세요. 네. 네, 오케이요. 네, 여기 따로 들어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분이 누군가요? 한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한 분이 저죠? 한 분이 저네요. 네. 지금 계속 들어와셔서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는데 좋아요. 네. 네. 100%다 들어오셔서 그걸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드립니다. 여튼 오늘은 내용이 조금 리퀘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또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랜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랜드 종료하겠습니다. 랜드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